결혼식 한 달 전 숨겨진 자녀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약혼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송금되던 80만 원, 수신자 이름 옆엔 하트 이모티콘,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여성의 목소리.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2022년 3월 12일 32살 김수연 씨는 약혼자 35살 박진우 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잠깐 충전 중이던 폰에 화면이 켜졌고 그녀의 눈에 송금 내역이 들어왔습니다. 매월 15일 정확히 8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수신자 이름은 박서현. 그 이름 옆에는 빨간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수연 씨는 침착하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저 박진우 씨와 무슨 관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혹시 새로 사귀는 분이세요? 진우 오빠가 결혼한다고 들었는데요. 여성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현이 엄마예요. 서현이가 올해 9살이에요. 그 순간 수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년 6개월을 연애했습니다. 4월 23일 결혼식까지 예약이 완료돼 있었고 청첩장 300장은 일주일 전에 이미 발송된 상태였어요. 신혼집 전세금 3억 원은 각자 절반씩 부담해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1년 6개월 동안 박진우는 단 한 번도 아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그날 밤 수연 씨가 박진우를 다그치자 그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2013년 대학 시절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했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낳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둘 다 너무 어렸어. 그래서 결혼은 못했는데 책임은 져야 했잖아. 그는 변명처럼 말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수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말하면 헤어질까봐 무서웠어. 너무 늦어버렸어.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수연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얼어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부케가 날아올랐고 양가 부모님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혼인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물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간곡히 설득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인 5월 9일 수연 씨는 혼자 법원을 찾았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결혼 선물 상자들이 신혼집 거실에 쌓인 채로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혼인 취소 들어보셨나요? 이혼과는 다릅니다. 이혼은 결혼했다가 끝낸다는 거고 혼인 취소는 그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고 법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 제816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자녀의 존재를 숨긴 것이 법적으로 사기, 즉 기망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것이 그래도 결혼을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수연 씨 측 주장부터 들어볼게요. 자녀의 존재는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대한 정보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제 선택권을 속임수로 빼앗은 겁니다. 수연 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진우는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 중 아이를 직접 만나면서도 회사 야근, 친구 모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수연 씨에게 야근이라고 문자를 보내던 그날, 그는 딸의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짓말이라는 게 수연 씨 측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박진우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녀를 숨긴 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법적인 사기는 아닙니다. 그의 변호사는 또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수연 씨는 이미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혼인신고서에 서명까지 한 겁니다.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건 혼인 취소가 아니라 이혼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연 씨의 혼인 취소가 인정돼야 한다. 아니면 이혼으로 처리해야 한다.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수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혼인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겁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혼인은 당사자 간의 진실한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그 합의는 혼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혼인 전 출생한 자녀의 존재는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박진우가 9년간 매달 80만 원씩 양육비를 송금하고 정기적으로 아이를 직접 만나온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부양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적극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들고 가면서 수연 씨에게는 야근이라고 문자를 보낸 그 행위. 이건 그냥 말 안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낸 기망행위라고 판단한 거예요. 혼인신고와 신혼여행이 결혼을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추인이 아니냐는 박진우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강력한 권유와 이미 진행된 결혼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고 혼인신고 후 불과 2주 만에 취소 청구를 한 점을 보면 진심으로 결혼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민법이 정한 석 달 제척 기간도 문제 없었습니다. 수연 씨가 사실을 안 건 3월 12일이었고 청구는 5월 9일이었으니까요. 2022년 9월 14일 32살 김수연 씨는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낭만적이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법원이 인정한 판례가 있을 만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상대방 동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여러분이 수연 씨처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주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혼인신고 후 2주 만에 청구한 것이 추인이 아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신속함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취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혼인은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은 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법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